오늘은 핸드스탠드 푸시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보여드렸고, 이거는 크로스핏 동작에서도 이제는 좀 기본적인 동작으로 포함되어 있죠. 오늘은 이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안전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겠죠. 안전이 일단 최우선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이제 짚는 방법이나 그리고 어디를 또 시선을 봐야 되는지도 좀 중요한데요. 짚을 때는 우리 두 번째 손가락을 좀 기준으로 잡아서,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두 번째 손가락이 앞을 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이 정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손 모양을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잘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세를 하죠. 근데 우리 손을, 엄지손가락을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내회전이라고 해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자세가 나올 거고, 바깥으로 너무 넘어갈 경우에는 손 모양이 이제 팔꿈치나 이런 좀 불안정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넓이는 우리가 너무 좁아도 안 되지만 이렇게 어깨보다 약간 벌어지는 넓이가 좋고요. 너무 넓게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오버스커트를 예를 들면 100kg의 오버스커트를 머리 위에 얹었을 때 넓게 잡는 것보다 좁게 잡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좋을 거예요. 그거는 몸에 우리가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안정성은 좋아진다는 원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푸시업 할 때도 나의 몸무게를 잘 지탱을 하려면 어깨 넓이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손을 벌려서 물구나무로 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푸시업을 하다 보면은 뭐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맨 바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이제 매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핸드스탠드 푸시업 매트를. 자, 근데 요거를 매트를 막 여러 장 깔고 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좀 봤는데, 저희 무브먼트에서는 사실 한 장 이상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두 장, 세 장 이렇게 깔고 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 장을 먼저 깔고 푸시업을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쉽죠? 왜냐하면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근육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가 푸시업을 하더라도 바닥 푸시업에서 가동 범위를 주니까 쉽겠죠. 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바닥까지. 자, 그럼 두 번째로 한 장 더 깔아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우리 여러분들이, 그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떠세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운동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안전하게 우리 운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성장 속도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더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핸드스탠드 푸시업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돼도 돼요. 그냥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제가 저번에 막 토투바나 이런 거 알려드렸을 때처럼 핸드스탠드 푸시업도 스트리트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 다음 키핑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혹시 내가 키핑을 먼저 하고 있거나 스트리트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생략하고 혹시 계신다면 요번 영상을 또 보시고 한번 생각을 좀 바꾸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푸시업. 이렇게. 이게 스트리트 푸시업이죠. 근데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게 되면, 자, 아까 처음에 매트 한 장까지는 괜찮다 그랬어요. 매트 한 장을 깔고 푸시업.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푸시업. 만약에 이것도 잘 안 돼요, 코치님.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푸시업. 자, 다리를 잘 모으고 천천히.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네거티브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또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매트를 하나 빼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동 범위에 대한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네거티브잖아요. 쾅 떨어지면 목이나 이런 데가 좀 부딪히거나 다음날 막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하시고 목 통증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이 스트리트 힘이 없어서 많이들 목 통증이 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내려올 때 약간의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가장 첫 번째예요. 미는 힘보다 내려와서 버티는 힘을 우리는 항상 먼저 길러야 안전하게 어깨나 이런 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훈련을 하시고 가동 범위도 줄였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동 범위를 더 늘릴 수 있겠죠. 반대로 그 깊이를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데피시트 네거티브 푸시업. 이게 손을 양쪽에 짚으셔서, 네, 손을 양쪽에 짚어서 이제 이렇게, 네,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제가 편의상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꼭 옆에 짚으실 때는 딱딱한 물체로 짚어주세요. 45 플레이트로 할게요. 45 플레이트가 한 2장만 되셔도 네거티브 훈련이, 내가 그렇게 봐 10개에서 한 5세트, 6세트 이렇게 꾸준하게 한 1주에서 3주가량 훈련을 하실 경우 그 다음에는 그냥 푸시업 될 거예요. 스트리트로. 매트, 원래 안 되는 분은 한 매트 한 장 정도는 깔아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네거티브 훈련을 하시면서 이것만 또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박스를 다리에다 올려놓으셔서 이렇게, 자, 박스 푸시업을,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박스에 마찬가지 이렇게 좀 고반복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5개 이렇게 너무 적고,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한 4에서 5세트 정도, 네, 이렇게 거의 100회 가까이 사실 훈련을 해주셔야 체조나 이런 스트렝스는 좀 증가가 될 거예요. 이 박스 훈련과 아까 네거티브 훈련, 이 2가지만 잘 병행해서 하셔도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키핑도 또 가끔씩 물구나무 서시면은 네거티브도 하시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키핑 훈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내가 일단 매트를 하나 익숙한 높이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내가 훈련이 되어 있는 게 맨 땅이면 맨 바닥에서 하시고, 만약에 나는 매트를 껴서 아직 스트리트를 해야 한다 하시면 이렇게 매트를 써서, 자, 먼저, 자, 물구나무 서셔서, 자, 머리를 터치가 되고, 자, 처음에 2다리를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해서 차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네, 그래서 2다리를 먼저 차게 되면은 당연히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 한쪽 다리보다는 내가 기억하는 협응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처음에 훈련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한 발로 훈련을 해서 내가 다리를 먼저 쓰고 있는지 팔을 먼저 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자기가 하는 영상을 찍어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훈련을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다리로 이렇게 차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핑은 당연히 이제 무릎이, 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자, 머리를 대시고 이렇게, 네, 골반까지는 내려오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먼저 차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2다리는 이게 되시면 너무 여유롭게 바로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당연한 부상이 목 부상, 그 다음에 어깨 부상, 손목, 이가 3가지가 가장 많을 거예요. 자, 목은 우리가 네거티브나 이런 큰 힘이 부족해서 그냥 쿵 떨어졌을 경우에 많이 다칩니다. 내려올 때 선수들이 되게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내려올 때 버티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내려오면서 버티는 힘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힘이 생겨야 되는 부분. 그리고 2번째로 머리를 먼저 매트에 먼저 대시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머리를 먼저 머리를 붙이고 가시는 경우. 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왜냐면 우리가 와드 하실 때 막 달리고 막 바이크하고 로잉하고 하면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와드 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쏴버릴 경우, 이게 너무 익숙한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내가 실수로 손을 잘못 짚거나 이러면 목이 꺾이거나 이런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세로 꼭 머리를 대지 말고 손을 대서 올라가시는 걸로. 왜냐면 앞으로 구를 데가 없어요. 앞에 벽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대고 하시는 거는 너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3번째로 우리가 벽에 붙여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가 벽에 먼저 닿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머지 면은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여기 기대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이제 허리가 꺾여서
허리가 꺾여서 이렇게 엉덩이 뒤꿈치부터 엉덩이랑 이렇게 다 뭐 심할 경우에는 등까지 이렇게 벽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정말 아까 그 머리가 바닥에 다시 머리를 매트에 붙여서 하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방금 그 정상적인 분들도 뒤꿈치만 대고 해도 바로 허리가 아파지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핸드스탠드 푸시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너무나 좀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그리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핸드스탠드 푸시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시범,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다시 할게. 왜 웃어? 왜?